네, 이강인 선수 소식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네. 저번에 저희가 다뤘었던 게 이제 그라나다 그리고 울버햄튼 링크였죠. 근데 이제 사실 울버햄튼 링크가 예전부터 꾸준히 쭉 나오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구체화되는 모양새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울버햄튼은 좀 반복적으로 계속 링크가 있는 거 봐서는 진짜 약간 그 관심이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충분히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 프리미어리그 오면 좀 어떨 것 같나요? 일단 지금 프리미어리그의 손흥민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스타성이 대단하지만 이강인 선수 역시도 스타성이 대단해서 굵직굵직한 주목을 받는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에 향한다. 리그의 어떤 국내 흥행에 있어서도 되게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 프리미어리그에 만약 이강인 선수가 온다고 치면은 이거는 만약에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이강인 선수가 성공가도로 달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는 좀 자연스럽게 바통 터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손흥민에서 이강인으로. 네,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지금 92년생이거든요. 그렇죠. 이강인 선수가 2001년생이에요. 이 두 선수 나이 차이가 9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을 때 박지성이랑 손흥민 나이 차랑 손흥민이랑 이강인 나이 차가 비슷해. 그러네요. 박지성이 80년대 초반 82년생인가 81년생인가 네. 그럴 거예요. 그 나이대였고 거의 한 10살 정도씩 지금 텀이 있다 보니까 80년대생, 90년대생, 2000년대생 그쵸?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의 학창 시절은 저는 해외 축구를 봄에 있어서 박지성 선수의 그런 커리어와 함께했고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생인 친구들은 인스타TV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해외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그때와 함께했죠. 왜냐면 지금 이제 중고등학생인 분들은 박지성 선수 현역 때는 사실 못 봤을 가능성이 그렇죠. 크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 지금 이 중고등학생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 그리고 이제 뭐 형철이 나이 좀 비슷한 나이 되겠죠. 지금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중고등학생들은 이강인 선수의 이런 커리어를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어찌됐건 오늘 이강인 선수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발렌시아 재계약은 사실상 실패한 것 같은 분위기예요. 네. 네, 언론 보도를 쭉 봤을 때도 팀을 떠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이강인 선수고 아스가 사실 울버햄튼행을 되게 밀었거든요. 옛날부터. 이강인은 발렌시아와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팀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저번에 또 얘기됐었던 발렌시아는 라파미르의 귀환을 준비하는 중이다. 계약은 아마 따로따로 진행이 될 것. 뭐 트레이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라파미르라는 선수는 어떻게든 잉글랜드를 벗어나고 싶을 거예요. 그동안 잉글랜드 내에서 이제 임대를 갔을 때 하브리그여도 잉글랜드에서는 이상하게 못했거든요. 라리가 임대 갔는데 근데 좀 잘했다. 라리가에서는 잘했어요. 이런 거 보면 딱 본인도 알 거예요. 내가 잉글랜드 분위기가 안 맞구나. 그래서 울브스도 라파미르가 이렇게 개인 의사가 가지고 있고 좀 잉글랜드 무대가 안 맞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라파미르 입장에서도 어쩌면 울브스 입장에서도 좀 이 선수는 안 맞겠구나. 그래서 타리그에 진출하는 게 맞겠구나라고 좀 판단한 시기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매각하는 게 조금 더 팀 입장에서나 선수 개인 입장에서나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라파미르의 친정이 발렌시아라는 것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쵸. 뉴스 또 출신이니까. 기사를 쭉 보면 울버햄튼의 라파미라의 이적 대가로 뭘 선호한다? 돈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현찰을 들고 와라 이 얘기인데. 네. 울버햄튼 클럽 소유주가 이제 아시아인이죠. 그렇죠. 그 이름 뭐지? 그 사람? 그 그룹이 포선 그룹인가 그래요. 이름은 잘 모르고 거장창 이런. 맞아. 그런 이름이었어. 네, 그런 이름이었어. 네. 그러니까 아시아인이 클럽을 가지고 있다는 거. 사실 피터림도 그쵸. 아시아 쪽이고 그리고 피터림이 원래 이강인 선수를 키우려고 했었던 것은 이제 뭐 언론 보도라든지 이제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아시아 지역 담당하는 코치가 저 조기 축구 팀에 같이 뛰어가지고 이렇게 좀 짤막하게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아시아 스타를 영입을 하려고 처음에 노선을 잡다가 이강인의 성장세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 아시아 스타 영입 안 해도 되고 그냥 이강인을 쭉 프랜차이즈로 키우면 우리의 스타로 만들자. 근데 그게 사실 훨씬 낫거든. 그쵸. 비용은 덜하고 근데 이 선수가 가진 기재치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고 하니까. 그리고 상징성이 있고 일단 팀 구단 뉴스 출신 성골 뉴스라는 상징성도 있고 이렇게 바뀌면서 사실 팀적으로 뭐 마르셀로나 떠날 때도 뭐 이런저런 잡음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아시아인이 구단주라는 것은 뭐 아스에서 언급하기로는 이제 앞으로의 좀 길을 닦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몇 년 전에 네투와 실러선 사이에 일어났었던 길과 유사한 거래가 될 거니까 네투랑 실러선을 바르셀로나와 발렌시아가 이제 그 이적을 시켰을 때 뭐 표면적으로는 두 선수를 바꿨다 뭐 트레이드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사실 이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돈이 오고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랑 좀 유사한 거래가 될 거라고 아스는 예측하고 있는 거고 이강인에 대해서는 현재 제한이 부족한 건 아니다. 프랑스의 몇몇 팀이 이강인 선수를 원하는 중. 이강인 선수 예전에 뭐 마르세유 링크도 잠깐 있었죠. 맞아요. 뭐 스타드랜 얘기도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리그왕 쪽에서도 되게 꾸준하게 링크가 나고 있죠.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이제
리그왕으로 가면 사실 SBS 스포츠는 축제 아닙니까? 그렇죠. 메시, 황의조. 황의조 물론 지금 황의조는 이적설이 있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요직에 뭐 이강인까지. 그리고 이제 뭐 이강인 선수는 다른 국내 선수들도 물론 이제 되게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뭔가 가지고 있는 스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했을 때 되게 방송사 입장에서나 사실 그리고 뭐 저 이렇게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나 약간 좀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프랑스 팀 제안도 있지만 지금 좀 울버햄튼에 가까워진 것 같고 카데나세르 쪽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트레이드 형식으로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울버햄튼과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곤살로 게데스 그리고 이강인이 팀을 떠나고 라파미르가 친정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친정팀은 발렌시아겠죠. 네. 발렌시아로 복귀할 것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추가된 게 울버햄튼은 중앙 미드필더인 로망 사이스를 이 딜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거 어떻게 봅니까? 사실 로망 사이스는 기량만 보면 좀 팀 나가야 너 보기 싫다라고 울브스 팬들이 욕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로망 사이스가 센터백도 되고 중앙 미드필더 되거든요. 근데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있잖아요. 어떤 포지션에서 뛰든 간에 제 역할을 1인분을 해주는 선수가 있고 어떤 포지션에서 뛰던 간에 1인분도 못하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로망 사이스는 좀 후자에 가까웠단 말이야. 맞아요. 왼발을 써서 왼발 센터백으로도 쓸 수 있고 누누는 예전에 왼쪽 윙백으로 썼다가 아주 처참하게 실패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런 걸 떠나서 사이스의 기량은 의문스러우나 울브스가 남은 지금 2주가량 남짓 어쩌면 2주도 안 남은 이적 시장 동안 센터백 추가 영입을 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어쩌면 센터백 추가 영입 없이 자칫 그냥 지금 센터백 기존 센터백 그대로 시즌을 좀 풀어갈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사이스를 내보내는 건 일단 이 선수가 어떤 기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떠나서 뎁스에서는 조금 불안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영입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모든 기사를 체크한 건 아니지만 상황이 없는 상황이라면 사이스를 너무 쉽게 보내선 안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뎁스 때문에 스쿼드 뎁스를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울버햄튼도 올 시즌에 감독이 바뀌었죠. 드루산투가 토트넘으로 오면서 이 팀도 어떻게 보면 새로 시작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당장 쓸 수 있는 뎁스가 없으면 이건 또 이거대로 문제거든요. 그렇죠. 뭐 미드필드에 오타소위도 있고 뭐 네베스 무티는 당연히 여전히 건재하고 하지만 그래도 추가 영입이 있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 사이스를 내보내는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그 추가 영입을 하는 게 센터백이나 미드필드도 아닌 그보다 더 윗선의 이강인이라고 하면 여기서 뭐 해당되는 선수는 아닌 거죠. 안 맞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딜 자체는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라파미르 사이스를 받고 이강인이랑 게데스를 보내는 건 좀 손해 같거든요.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왜냐면은 게데스는 저는 뭐 여전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지난 시즌이나 뭐 지난 시즌 뭐 우여곡절도 꽤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뭐 이강인 선수도 많이 나오진 못했으나 이 선수가 어쨌든 프랜차이즈고. 그렇죠. 뭐 근데 뭐 물론 라파미르도 유스 출시라는 명분이 있긴 해도 제 입장에서는 조금 딜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이 헥토르 고메스 또 스페인 쪽에서는 되게 공신력 높기로 유명한. 이강인은 발렌시아에 돈을 남기고 떠나기를 원한다. 또한 미래 비율이라고 제가 직역을 했는데 이게 아마 미래의 돈을 좀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로 봤을 때 세론 조항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FM 할 때도 세론 조항을 필요하죠.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세론 조항도 제한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강인은 이 클럽에서의 마무리를 좀 잘하고 싶어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울버햄튼은 사실 이강인 선수 링크가 뭐 물론 날 수는 있죠. 근데 이 자리는 일단 뭐 아다마 트라오레 뭐 지금 토트넘 링크도 있지만 워낙 건재한 선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뭐 트링캉도 지난 개막전에 보니까 윙 포워드로 이제 쓰더라고요. 그리고 모건 깁스 화이트 원래 공미지만 최근에 이제 브루노 라즈가 올 시즌도 시작은 백스리로 하거든요. 근데 깁스 화이트가 누누 때랑 마찬가지로 공미가 아니고 윙포드에 가깝게 또 뛰더라고요. 이 선의 뎁스는 깁스 화이트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이강인이 와도 경쟁 있게 치열할 것 같고 근데 울브스 팬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센터백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센터백 영입을 안 하냐. 물론 뭐 영입이 아예 안 된 건 아니지만 워낙 어린 선수들이 영입된 거기 때문에 즉시 전력감으로 팀의 센터백진을 더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센터백 영입이 더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1순위는 센터백인데 이강인 선수의 영입이 과연 우리에게 급한가? 라고 울브스 팬들 입장에서 좀 받아들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 포지션이 지금 진짜로 1순위로 논할 만큼 급한 포지션이냐. 왜냐면 센터백이 지금 훨씬 급하다고 봐야 되니까 2선은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간다면 경쟁은 꽤나 치열할 걸로 내다봐야겠죠. 왜냐면 지금 얘기 안 한 선수 중에 네투와 포덴세도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사실 네투 포덴세 밀어내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투도 사실 비슷한 나이대지만
일단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준 게 더 많고. 예.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뭐 울브스행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보도는 있습니다만 사실 뭐 구체화된 건 몰라요. 네. 뭐 속사정은 이제 본인들만 알고 있는 거고. 뭐 어찌 됐건 좀 좋은 선택을 해서 예, 좋은 클럽으로 가서 발렌시아 때보다는 기회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예, 라는 그런 마음이죠. 국회 영상 있습니다. 아니, 진짜 좀 놀란 게 어제가 아니지 오늘 새벽에 인스타 스토리에 에어컨 좀 켜겠습니다. 네. 더우셨군요. 네. 아니, 어제 새벽에 인스타 스토리로 피파07 그 사진을 올렸는데 그 DM으로 틀 닦았다라는 얘기들을 엄청 요즘 어린 친구들이 해주더라고. 피파 07이면은 그때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인가요? 저요? 네. 저는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네. 13살? 그쵸. 근데 이 게임도 너무 옛날 게임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옛날 게임은 사실 맞긴 해. 맞긴 한데. 그게 이제 김남일 선수가 표지였었던 거잖아요.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네. 이 친구들은 진짜 박지성 선수 활약을 라이브로 못 보고 이제 지금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해축구 입문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중3? 제가 중3이면은 2005년입니다. 2005년에 제가 중3이었는데 그때 이제 해외 축구가 막 TV로 중계가 되기 시작했어요. 뭐 MBC, ESPN 뭐 이런 쪽으로.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간혹 공중파에서 빅 경기들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고. 아주 옛날 경기 보면 그게 많으니까. 네, 집에서 스타 스포츠나 이런 거 가끔씩 채널 돌리다가 한 번씩 얻어 걸린 경기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 지금은 너무 해외 축구를 보기가 좋은 환경이 조성이 돼 있고 이제는 각 팀의 팬들은 어떻게 보면 이 뭐 리그를 팔로잉하고 중계를 하고 있는 저희보다도 그 팀에 대한 식견이나 이런 세세한 부분은 좀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사실 뭐 한 팀 팬을 따라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오늘 이강인 선수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